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한바탕 질러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 무섭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등,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 나온 소식 때문에 약간 불안하기도 했었던 비트코인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45,6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3,100달러 선을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지속적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 한 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제 수많은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투자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가 되어버린 인프라법, 이제는 상원에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싸 신난다. 빨리 하원 쪽 통과시켜가지고 내 책상으로 갖고 와라. 내가 사인을 바로 해버리겠어.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한편 신시아 루비츠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암호화폐 업계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당 법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세금을 더 뜯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기준이 MMO화 해가지고 디파이 서비스 제공자, 노드 운영자 등등에게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가한, 기술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차하면은 해당 사안 때문에 특정 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개발자들까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은 또 무리한 과세 때문에 미국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 관계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또 다른 재수없는 소식이 한 가지가 터졌는데요. 해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잠잠할만 하면은 한 번씩 터지는 해킹. 이번에 크게 한 건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크로스체인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폴리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털려가지고 해커의 호주머니 속으로 쏙 흘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네요. 자, 나쁜 해커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쁜 녀석인데 천멸 해커,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맥스가 드디어 미국의 CFTC와 핀센과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라고 하네요. 이거나 먹어라 하고 1억 달러를 줬더니 짜잔 하고 마법같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이 정부 기관들. 자,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서 드디어 한국어가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 정치권에서 이제 압박을 넣으니까 바이낸스 측에서도 알았다, 더러워서 안 해 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없앤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만간에 바이낸스에서 한국 쪽에 IP를 차단하게 되는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바이낸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이디를 새로 파셔갖고 VPN을 하나 준비하셔야 계속해서 바이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으니까 기분 전환해야죠. 이더리움 몇 개 소각됐는가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23,592개가 깔끔하게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더리움. 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도 뒤를 잇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더리움들이 출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노란 선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양입니다. 2018년도쯤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 공급 충격을 받게 될 수가 있겠고, 그러면 가격 상승에 더욱더 큰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소로부터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유출되는 것을 두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OK링크의 선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주된 배경에는 이 디파이의 부상이 있다. 디파이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디파이 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거래소 밖으로 빼고 있다는 것인데요. 디파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NFT도 한따까리를 해주고 있죠. 그만큼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더리움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활용성을 기반으로 이더리움이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대해서 CME 그룹은 이더리움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 6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분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잠깐 살펴본다면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서 NFT, 디파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금융과 기술 양쪽에서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디파이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더리움은 또한 조만간에 지분 증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더 많은 트랜잭션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속도와 확장성이 비트코인보다는 빠르다. 그래도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는 느리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인 공급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죠. 바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게 되고 나면은 이더리움의 채굴 자체는 무한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채굴 프로세스가 바뀌면서 연간 채굴장에는 한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각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해서 마지막 이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동안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더리움, 슬슬 힘을 키우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 대가리를 깨버리고 자유롭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전설로만 여겨졌었던 탈비트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저 또한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마지막 소식, CNBC TV 프로그램 중에 샤크탱크라고 있죠. 여기에 진행자가 여긴 이 사람 케빈 오리예요. 오리를 약간 닮은 듯한 그런 인상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양반은 최근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때 비트코인을 다 털어버렸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이더리움만큼은 들고 가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니까 다시 한번 최근에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공급이 제한돼서 건전한 화폐라면은 이더리움은 공급층이 제한된 초건전 화폐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소각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오리 씨의 이 발언을 들은 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코인들을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텍스, 오리온 프로토콜, 퀵스왑, 트라이브, 테라 USD를 상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IOTX 같은 경우는 슈퍼 떡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페이팔 산하의 기업이죠. 벤모에서 암호화폐 캐시백을 출시를 해갖고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캐시백을 암호화폐로 받을 뿐만 아니라 월터 블룸버그가 이야기하기로는 벤모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매수도 이제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페이팔과 벤모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극장 체인점인 AMC 연말까지 영화 티켓에 비트코인 결제 옵션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 전염병 사태와 함께 더불어가지고 미국의 영화 업계 같은 경우도 죽상을 쓰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반에크. 이번에 비트코인 전략 ETF를 새롭게 또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는 그냥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전략 ETF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얼마 전에 SEC 의장이 비트코인 ETF가 선물 기반일 경우 나는 그것을 더욱더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신청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비트코인 반에크 전략 ETF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선물 및 기타 비트코인 펀드를 포함한 ETF라고 합니다. 자, 과연 SEC 의장은 그가 한 말을 지켜서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줄 것인가?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쭈기용 대표가 트윗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지금 거래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래들의 고래들의 비율이 90% 이상을 돌파했다. 그 말인 즉슨 물건을 던지려고, 비트코인을 던지려고 고래들이 거래소들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전염병 사태 때 비트코인이 던져졌었던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고래들의 숫자다. 만약에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 과연 조만간에 큰 조정이 나올 것인가? 오늘도 사실 비트코인이 44,000달러대를 살짝 건드렸었는데 다시 껑충 45,000달러로 올라와가지고
아직까지는 강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주의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고래들은 거래소들로 몰려들었는데 일단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많은 물량을 축적을 했다고 하는데 팔지 않는 모습이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어서 제가 앞서 비트코인이 44,000달러대로 살포시 내려앉았었다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일봉 200일 이동평균을 테스트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내려앉으면서 사뿐히 지지 확인 테스트를 하고 지지선으로 바꾼 것을 확인한 후 올라가기 시작했다.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쪽에 CME 갭을 먼저 메꿀 것 같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머리 위에 바로 CME 갭 하나 46,620달러에서 48,370달러 선까지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가면서 이 갭을 일단 메꿔주지는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최소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해서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아직도 사고 있다라고 윌리엄 클레멘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이미 10,000개에서 100,000개 이상을 가진 고래들이 지난 5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26만 9,45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를 본 크립토 벌브라는 분석가,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으러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지금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고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들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주봉 기준 20일 EMA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안정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을 테스트한 것까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언제나 그렇다시피 절대로 무리하시면서 투자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한 번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또 받게 될 것이고, 떡락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때 한 방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 유의를 하시면서 이미 너무 높게 상승한 코인들을 못 탔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익 실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오늘은 토마토밭의 천하장사 소세지 던지기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